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의대 증원 논란 속에 울산대 의대의 수시 모집 원서 접수도 마감됐습니다. 입학 정원 증원과 지역 인재 전형 확대 등으로 울산대 의대의 수시 모집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었는데요. 하지만 N수생 대거 유입과 의정 갈등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대학 수시 모집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의대 입시입니다. 울산대학교의 의대 입학 정원은 기존 40명에서 증원분 80명을 배정받아 12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내년엔 정부 방침으로 110명만 뽑기로 했는데 이 중 90%에 달하는 100명을 수시에서 모집합니다. 울산대의 이번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지원자는 1000여 명, 경쟁률은 10.92대 1로 집계됐습니다. 기존보다 70명을 더 모집하게 되면서 지난해 수시 모집 당시보다 경쟁률은 떨어졌지만 지원자 수는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울산대 의대의 지역 인재 전형이 기존 40%에서 60%로 확대돼 모집 인원이 16명에서 66명으로 늘어나면서 지역 인재 전형에만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500여 명이 몰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입시업계에선 최상위권 N수생 대거 유입으로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들이 수능 최저 점수를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수능 최저가 충족이 안 되면 그 인원 고스란히 정시로 넘어가거든요. 정시는 당연히 재학생보다도 N수행이 상당히 강세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그 학생보다도 타 지역에 있는, 특히 서울 지역에 있는 애들이 정시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최저 점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인재 전형 탈락으로 수시에서 지역인재 전형 모집이 미달돼 전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단 겁니다. 특히 최상위권 N수생 유입으로 인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이번 수능이 9월 모의평가보다 난이도가 높아질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의료계의 증원 백지화 요구도 계속되고 있어 올해 의대 수험생들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울산에서는 하루 평균 998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999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특히 살인, 강도 등 중대범죄는 발생하지 않았고 아동학대는 전년 대비 61.6%, 성폭력 신고도 43%가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역시 하루 평균 4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하루 평균 7건보다 줄었고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경찰 인력 500여 명을 투입해 관내 응급실 12곳과 KTX 울산역, 전통시장 등을 순찰했습니다. 울산의 주택가격이 9개월 만에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주택매매 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0.01% 상승해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째 이어지던 하락세가 오름세로 바뀌었습니다. 울산의 전세가격지수는 전달보다 0.12% 상승해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울산 지역 전체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35년 이상 된 건축물이 26,500여 동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연구원 이주영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울산 도시환경 브리프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울산 지역 전체 건축물 중 30년 이상 건축물이 동수 기준으로 전체의 47.4%인 3만 6천여 동에 달하는 등 노후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5년 이상 된 건축물도 전체의 34.8%인 2만 6천여 동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주영 연구위원은 지역과 건축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비 사업과 이를 위한 지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구청이 하멀루의 목조 보수 공사를 마치고 다시 개방했습니다. 2015년에 준공된 하멀루는 앞서 지난 2022년 정밀 안전진단에서 집안 침하 정도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중구청은 지난해 하멀루 집안 침하 보강 공사를 실시한 뒤 지난 5월부턴 누각에 부식된 마루와 청판을 교체하는 등 목조 보수 공사에 들어가 지난달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을 위한 울산시의 친기업 정책이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에 복귀한 어제 울산시와 울산을 대표하는 공장 중 하나인 태광산업이 1,500억 원 규모의 생산 공장을 울산에 투자하기로 하는 MOU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태광산업으로부터 1,500억 원 규모의 정밀화학 제품 생산 공장 증설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울산시와 태광산업이 청화소다 생산 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청화소다는 금은 등의 강물을 분리하는 선광이나 전기도금 그리고 농약이나 의약품 제조의 원료로 사용되는 순백색의 정밀화학 물질을 말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울산에서 재투자한다는 것은 울산의 새로운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울산의 주력산업 고도화, 신선장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청화소다 증설을 계기로 저희가 그동안 이웃나라와 경쟁하느라 범용품 위주로 생산하던 품목을 이제 보다 스페셜한 품목으로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MOU에 따라 태광산업은 기존 청화소다 사업장 부지의 생산 공장 증설을 추진합니다. 태광산업은 이곳 상공장 본관동 건물을 허물고 이 자리에 연간 6만 6천 톤 규모의 청화소다 생산 공장을 증설합니다. 공장 증설에 따라 태광산업은 청화소다 생산 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현재보다 2배 규모인 13만 2천 톤으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협약에 따라 태광산업은 신규로 7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울산시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또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공장 증설과 관련한 인허가 등 적극적 행정 지원에 나섭니다. 태광산업은 이번 공장 증설이 완료되면 청화소다의 아프리카, 아시아 권역의 시장 점유율 확대 등 글로벌 시장 지배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박천동 북구청장과 북구의회 의원 등 15명이 오는 22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인도 해외산업 시찰에 나섭니다. 이번 해외산업 시찰에선 현대자동차 첸나이 공장과 드론 엑스포 등을 방문하며 인도자동차 산업과 관련 인프라를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또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에서 중소기업 판로 개척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교류 가능성도 타진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오늘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관내 768개 위탁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13세까지의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총 30만 9,500여 명에 달합니다. 생애 첫 독감 백신 접종 대상인 9세 미만 어린이는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하며 1차 접종 뒤 4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하면 됩니다.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오는 10월 2일부터 가능하며 7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10월 11일부터, 70세 이상은 10월 15일부터, 65세 이상은 10월 18일부터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울산 대곡박물관은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어제부터 12월 16일까지 박물관 2층에 제2, 제3 전시실을 휴실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곡박물관은 노후된 전시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올해 박물관 2층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박물관 1층에 대한 시설 개선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곡박물관은 2층 휴실 기간 동안 1층 1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야외전시장은 정상 운영합니다.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 방문객들의 길찾기와 도로명 주소 홍보 등을 위해 태화강 국가정원 도로명 주소 안내도를 제작해 배부합니다. 안내도는 야외 공연장 등 주요 명소와 편의시설 등을 색깔 번호로 표시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길을 찾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도로명 주소 안내도는 모두 9,000부가 제작돼 태화강 국가정원 내 안내센터를 통해 배부됩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며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경찰에 붙잡히자 자기 친동생의 이름을 대고 경찰서에 출석할 때도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았습니다. 보도에 나경훈 기자입니다.
흰색 SUV 차량이 서서히 움직이더니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전신주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운전자는 30대 남성 A씨.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는데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은 0.185%가 나왔습니다. 만취한 남성은 충돌 직후 곧바로 잠에 들었고 급기야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깨웠습니다. 풍소리가 나서 일하다가 나가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어서 전봇대를 받았다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 슈퍼 가서 맥주를 사서 마셨니 어쩌니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남성 지난해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로 누범 기간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심지어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 아닌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수차례 무면허인 상태로 차를 몰았습니다. 결국 구속된 남성. 최근 6년간 음주운전을 3번 이상 했고요. 음주운전에 걸릴 것을 대비해서 자신의 친동생의 주민번호를 외우고 다니는 등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A씨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만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21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세금 수억 원을 포탈한 업주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영주 부장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50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인력공급업체를 공동 운영한 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 공사대금 명목으로 21억 5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뒤 부가가치세 2억 1,500만 원을 내지 않았고 서류를 조작해 귀속법인세 1억 원가량을 포탈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B씨에게 울산의 한 대기업 부장을 잘 아니 자녀를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속이고 알선비와 원서 접수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올해 3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3명에게 1억 1,500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 같은 기간 C씨를 상대로 대기업 공사 현장에 덤프트럭 운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6,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돈을 유흥비나 도박자금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북부소방서가 어제 무룡산 일원에서 구조대원들을 대상으로 산악 급류사고 인명구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훈련은 가을철 등산객 증가와 풍수의 발생에 대비해 구조대원들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북부소방서는 산악사고뿐만 아니라 가을철 태풍 등 풍수해를 대비해 내실 있는 인명구조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교육연구정보원 교육과정연구센터가 2022 개정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자율시간 과목인 울산지역 독립운동사 2종을 개발했습니다. 울산지역 독립운동사 과목 개발은 천창수 교육감의 공약 사업으로 초등용과 중등용 2종으로 나뉘어 일제강점기 울산의 생활문화와 독립운동 등 4개 단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울산지역 독립운동사는 역사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검토위원단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오는 10월에 전자책으로 제작돼 12월에 전학교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동구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우리 동네 호두과자가 어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동네 호두과자는 자활의지를 가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호두과자를 만들어 판매하고 커피, 음료 제조 등 카페 운영에 경험을 익히는 공간입니다. 동구 지역자활센터는 18개의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며 자활과 자립을 위한 근로기회와 기능 습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